시행규칙 5조 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 자, 법 3조의 2에 따라 직장회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서, 편성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장 소재지 관할 지병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편성 요건 충족 현황서. 원문 이거 충분히 가로 나올 수 있고요. 편성 대상자 연명부. 편성 명부가 아닙니다. 명부는 이미 완성되고 나서 하는 거고요. 나열비를 쭉 깔아놓은 대상자들 이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연명부 두 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지방명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여기는 지체 없이 수행군부대장에게 편성에 대한 의견 요청서를 보내고 수행군부대장은 10일 이내에 직장예비군 편성 요건 검토해서 편성에 대한 의견 회신서를 지병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지방면모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수행군부대장으로부터 의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지체 없이 10일, 10일 이렇게 들어가고요. 편성 요건 타당성,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직전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요건을 검토하는 건 수행군부대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당신 편성하는 게 타당합니다라고 결론을 알려주는 건 지방면모청장. 자, 부대 명칭, 예비군 부대의 명칭은 지역 예비군의 경우에는 설치 단위로 행정구역, 직장은 직장의 명칭을 붙입니다. 편성 현황의 보고 사항용으로도 출제되고요. 원문형으로도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장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예비군 편성 현황 등을 직장 소재에 관할 지병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직장 예비군을 새로 편성했을 때에는 편성 현황, 자원 현황과 구분하셔야 되고요. 편성 명부, 대상자 연명부하고 다릅니다. 편성 명부를 작성하여 편성을 완료한 날부터 3일, 분기 기준으로 분기 말을,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현황을 분기 말 기준 3일까지, 다음 달 3일까지 동일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지방명무청장은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서 관할 예비군 편성 현황을 종합 작성해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편성 현황 다음 달 20일 병참수에게 보고 통보해야 됩니다. 지방면모청장은 2월 말 기준으로 예비군 자원 현황 2월 말을 하는 기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군대 가는 애들이 다 대학 다니다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복학 시기를 맞춰서 2월 말에 전역하는 데 되게 많거든요. 그 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전역한 애들이 몇 명인가 봤더니 그게 자원인 겁니다. 자원. 예비군에 편성할 수 있는 자원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원 현황을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이거는 직장하고 관계가 있나요? 자원은? 자원 현황은? 직장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역에도 포함되고 직장에도 해당될 수 있는 자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월 말 3월 20일까지 병참수에게 보고 통보합니다. 병무청장은 2항, 3항 자원현황, 편성현황 다 보고를 받았을 때 이를 종합하여 예비군 편성현황은 그달 말에, 자원현황은 3월이 되겠죠? 3월 말에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자, 예비군 중대장, 독립소대의 소대장, 독립분대 분대장 포함이고요. 관련 서식에 따라 예비군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매 연도 훈련 시작 20일 전까지 수행군 부대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상황형도 나오고 원칙형도 나오는 파트였습니다. 자, 직장예비군의 해체. 이것도 상황형으로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최근에 좀 뜸하더라고요. 법 3조 2의 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직장 예비군 자원이 평시에 편성할 수 있는 자원이 편성 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체 사유입니다. 가끔 이제 학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대였는데 자원수가 350명으로 줄어서 1년이 지났다. 해체 사유에 해당됩니까? 해체 사유에 해당됩니까? 대대의 자원이 줄어서 350명이 된 그 기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초과했습니다. 해체 사유 됩니까?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해체 사유가 맞습니다. 해체 사유 맞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대는 해체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반대로. 자,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불합격한 대대는 해체 못합니까? 해체해야죠. 대대라고 해체 못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대대급이었는데 350명으로 1년이 됐습니다. 해체를 하는 거죠. 직장장이 조정을 건의하지 않았으면 일단 해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해체하고 나면 법적으로 얘는 뭐가 됩니까? 다시 편성해야죠. 편성 운영해야 되는 법적으로 명시된 제대잖아요. 다시 중대를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군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앞부분에? 1년 이내. 그거는 분소대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조직훈령에 뭐라고 넣었습니까? 해체된 부대는 1년에 재편성할 수 없다는 게 법을 정확하게 조직훈령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조직훈령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수행군 부대의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그 군무원들, 우리 수행군 부대에서는 예비군법을 안 봐요. 훈령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대가 해체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편성 안 해요. 그럼 직장은 좋은 거지. 제가 직장장이라면 돈 아끼려고 예비군 지휘관 1년 동안 임용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럼 1년 예산 아낄 수 있잖아.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잘못 해석돼서 되는 부분이니까 대대가 자원 부족하면 우리는 원문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해체 가능합니다. 그 뒤에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시행령 5조의 10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 부대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데 아니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수로를 바꿔놓으면 반상항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됐을 때 어떻게 출제됐냐면 1년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는 반상항역으로 출제가 돼서 맞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들이 많았죠. 수로까지 외워야 돼?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아니하는 경우인데 아니하고 있는 경우 좀 글자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쎄하잖아요. 그때는 개수 문제였거든요. 지금 가나로 돼 있으니까 그때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1조에 따른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최근 5년이라고 했으니까 올해는 26년입니다. 26년. 근데 오늘 모의고사 때 제가 올해는 정기감사 안 했다고 써줬잖아요. 근데 본고사에서는 이거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올해는 26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이걸 기준으로 정기감사의 기준은 25년부터 시작해서 21년 이렇게 딱 5년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 26년 불합격이라 그러면 그건 반영하셔도 됩니다. 반영하셔도 됩니다. 근데 26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전년도부터 해서 최근 5년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대요. 직장 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이상은 예비군 자원이 시행령 5조의 5항에 따른 편성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 예비군을 편성 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병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대대인데 350명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해체할 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원문 그대로 보자고요. 해체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대가 소대 자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조정도 신청할 수 있고 해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대로 되어 있던 게 자원이 줄어서 9명 미만이 됐습니다. 이때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니까 해체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지금 애매한 부분들, 그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된 겁니다. 직장회장이 직장 예비군을 해체 또는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조정이란 말이 없고 해체만 나와 있을 때는 뭐만 보면 됩니까? 초과된 것만 제외시키면 됩니다. 대대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다 고려하지 마세요. 원문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조정이라고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초과도 마찬가지 맞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려할 거는 해체는 분대 이하로 내려간 건 분대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만 해체가 된다. 그 정도만 고려하시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말했던 그런 악조건상의 문제들은 출제되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직장장이 조정하거나 해체를 신청할 수 있는 곳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출제위원들이 과거에 출제에 참고된 문제를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체를 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수행부대장이 해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이걸 참고해서 문제를 내다가 너무 똑같이 문제를 낸 것 같으니 한번 변형해보자.
직장회장이 신청하는 걸로 한번 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초과된 것도 정답이 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행군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장에게 부대를 조정, 해체를 명하여야 합니다. 수행군 부대장은 직장예비군 부대가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과 동일하고요. 이거 외에도 분소대급, 운용 부실도 추가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6항 관할구역. 지역예비군 부대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편성 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합니다.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직장군내로 합니다. 직장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 예비군 부대에 예속됩니다. 조직훈련과 다르죠? 거기 수행군 부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서로 직무 응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인 등의 배치. 국방부 장관 예비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군 부대의 군인,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군무원이 누구죠? 예비전력 담당가 군무원이잖아요. 자, 오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휘관의 임명. 자, 예비군 부대 지휘관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은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임명권을 수행군 부대의 장에게, 분대장의 임명권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예비군 지휘관이 되시면 임명권자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찍혀 있습니다. 임명, 대통령, 땡땡땡.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국방부 장관 거 받았거든요. 바뀌었어요. 지금은 대통령 명의로 나옵니다. 임명권자.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시험 문제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 아니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 맞아요. 우리 시험 문제가 우선이니까. 예비군 부대 지휘관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자, 국방부 장관은 중대장, 소대장 다 장교죠. 장교에 대해서는 수행군 부대장이고요. 부사관, 해당되는 분대장의 임명권은 대대장,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 지휘관은 예비전력 업무 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라 예비전력 업무 담당자로 최종 선발된 앞부분에 기억나시죠? 여기 선발된 대상자를 분대급 이상. 고령 요령이거든요. 그럼 소대장, 분대장 안 뽑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시행 단계에서는 문제인 거고요. 법에서는 최종 선발된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비군 대원의 전부가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기억이 안 나시면 전부 일부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학. 방침 일부입니까? 방침 전면입니까? 학생들. 일부. 교사와 학생은 방침 일부잖아요. 방침 일부. 훈련의 일부. 전부가 훈련의 일부. 이렇게 하시면 쉬울 겁니다. 보류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의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은 예비전력 단량 선발규칙 별표 2의 해당 계급의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1항에 따라 예비군 부대 지휘관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해임 다릅니다. 임명되었을 때는 수행군 부대장은 5일 이내에 지서협의에게 임명 사실을 통보하고 매 분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해임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매 분기말 통보해주고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명할 때는 매 분기가 있습니다.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각군 총장에게 보고합니다. 각군 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를 종합하여 그달 말일. 총기 탄약은 20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안에 보면 가로에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또는 대학 직장 예비군의 경우. 그래서 국가기관에도 예비군 지휘관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도 똑같이 예비군 지휘관이 실제로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예비군 지휘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봐서 선발하진 않더라고요. 통상 이렇게 낙하산으로 꽂혀서 안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도 그렇고요. 자, 각군 총장은 말일 기억해 두시고 무탄장은 20일. 지휘관의 해임.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임명된 예비군 부대 지휘관 중에서 다음 각 호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수행군 부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를 통보받은 수행군 부대장은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합니다. 법 14조의 이 제2항에 따른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외.
요 가로를 생략해서 오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출제위원들이 참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가끔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국격으로 코드를 공부하십니다. 결격사유는 국가 뭐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가로를 생략하면 경만 생기니까 국가 공무원이 없으니까 답이 금방 보이잖아요.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해당 조항에 있는 여기에 보면 국가공무원법이라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국격이라는 코드가 나오게끔. 그래서 해임에서는 제외 생략이라고 공부하셔야 돼요. 해임에서는 제외 생략. 어쨌든 그 문제 제가 보기에 그런 의도로 낸 것 같아요. 제가 복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야, 이 사람 정말 학원가에 공부를 하고 코드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학원 등록해서 공부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국가공무원법 집어넣고 결격사유 가로를 생략해서 오답을 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참고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한번 그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자, 군직. 군무원 인사법은 직권면직사유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결격사유. 이거 기소 생각하시면 돼요. 기소는 제외. 근데 형 선고된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임명할 때는 기소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임명하는 절차에서는 제외한다는 표현이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근데 해임할 때는 제외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제외입니다. 이 내용 타고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 기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전과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국방부 장관은 재량에 따른 해임 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부대 지휘관을 해임해야 됩니다. 다만 장교에 대해서는 중대장, 소대장은 수임군 부대장, 분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임군 부대장은 지휘관을 해임하였을 때 5일 이내에 지서협의한테 보고하고 통보하고 끝입니다. 분기 단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임명됐을 때만 합니다. 자, 시행령 7조. 예비군의 편성 절차. 각군 총무총장,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의 전역 인사명령서, 소집 해제 인사명령서, 인사명령서라고 합니다.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병장은 거주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 지병장 1을 보냅니다. 소속 기관의장은 전역자의 병적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의 기관장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바로 병장에게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병장이 지병장한테 보내는 거지 기관장이 바로 지병장한테 보내는 건 아닙니다. 7일도 기억하셔야 되고 병장, 지병장 바꾸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자, 소속 기관의 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 편상 주소를 확인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 볼 때는 원칙으로는 등기우편입니다. 원칙은. 시대가 많이 변했죠. 등기우편 잘 안 보내겠죠. 근데 공무서 송수신 체계가 있을 때는 그에 따라 보낼 수 있습니다. 지방명무청장은 일항에 따라 받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와 직접 병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 보충력 해당하는 사람의 인사명령을 근거로 예비군을 편성합니다. 요거는 받은 인사명령서,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내가 낸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예비군을 편성하는 겁니다. 지방명무청장은 사망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 대원의 명부를 전산자료, 명부는 전산자료, 조직훈련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예비군 편성 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 최초의 예비군 편성된 사람들의 편성 카드는 무조건 지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든 안 다니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는 직장에 보내고 하는 거거든요. 최초 편성된 편성 카드는 지역으로 보낸다. 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은 병력법 46조 1항에 따른 병력동원 소집이 되었던 사람이 소집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병력동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병장에게 보냅니다. 지방명무청장은 병력동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에서 1호부터 3호까지 예비역 장준부사관, 예비역 병, 보충력의 병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시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병력동원 소집이 됐습니다.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는 누구죠? 예비역? 그리고 보충력. 다 병력동원 소집 대상입니다. 병력동원 소집이 됐을 때 날날파를 따지나요? 병력법에서 8년차까지만 병력동원 소집한다는 게 있습니까? 욕종이 있으면은 다 병력동원 소집 대상입니다. 39세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병사 중에. 그런데 병력동원 소집이 해제가 되면 날날파에 넣어버린 기간이 지난 사람들은 자원이 아니잖아요. 자원만 추리는 겁니다. 자원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병장한테 통보하면 다시 예비군에 편성하는 거죠. 왜? 전지사변이 끝나고 이게 해제가 돼서 평시로 돌아왔으니 자원들만 예비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 대상자들을 편성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 유념할 건 뭐냐면 조직 대상자와 편성 대상자라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편성 대상자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직장 예비군 편성할 때는 편성 대상자로 나오지 조직 대상자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대상자라면 기본 지역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초 편성할 때 조직 대상자를 만들게 되면 편성 카드 만들어 놓고 직장으로 보내줍니다. 지역으로 보내줍니다. 자, 조직 대상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편성 대상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대위입니다. 예비역, 대위. 자, 평상시에는 예비군 조직 대상자이고 예비군 부대의 편성 대상자가 맞습니다. 근데 전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동원령이 선포가 된 겁니다. 병력동원 소집이 선포가 됐습니다. 예비군 조직 대상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직 대상자로서의 유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군 편성 대상자에서는 빠지는 겁니다. 뭘로 가는 겁니까? 현역 부대 편성 대상자로 바뀌는 겁니다. 예비군 편성 대상자가 아닌 거죠. 병력동원 소집이 해제가 됐을 때는 이 사람은 조직 대상자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조직 대상자를 다시 예비군 편성 대상자로 편성을 해서 예비군 부대에 넣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각군 총장은 병력동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들의 명부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예비군 자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비군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 대상자에서 빠졌다가 다시 편성 대상자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 대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다음 주 예비군 조직 대상자로 오른 것은 상황형으로 출제되겠죠. 그리고 당구장으로 써놓는 겁니다. 오늘은 비트필 대령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예비군 조직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을 기준으로 예비군에 조직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은 비트필 대령이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날날 8 넘은 사람, 배회법 65조 1항에 따라 제외된 사람까지 다 예비군에 조직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더 함정을 낼 수 있겠죠. 다음 중 예비군 자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오른 것은 오늘 기준으로 비트필 대령 발령되었다. 이때는 날날 8만 찾으셔야 됩니다. 예비역 장중부상함만 찾으셔야 되고요. 지원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조직 대상자와 예비군 자원은 다른 겁니다. 예비군 조직 대상자라는 건 그 상황에 따라서 평시일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 사람, 조직할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예비군 조직 대상자는 지금 편성할 수 있는 사람도 조직 대상자고요. 비트필 대령 상황에서도 조직할 수 있는 사람도 조직 대상자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조직 대상자라고 나왔을 때 비트필 대령이 나와 있으면 다 편성해 하셔야 됩니다. 날라팔 지난 사람들. 그런데 자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비트필 대령이라는 건 함정인 겁니다. 그 잠정이라는, 물론 그렇게 나오면 시험 난이도가 꽤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예비군에 조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른 것은 오늘 날짜로 비트필 대령에 해당되는 전지사항이 발령되었다라고 하면 다 고르시면 됩니다. 태역, 장중부상은 빼고. 쉽죠? 자원으로 문제를 출제한 적은 이 시험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없고 해밀하고 모의고사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요건 제가 많이 먹었지만 개념을 잡으라고 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편성 대상자와 조직 대상자, 예비군 자원 이 세 개의 단어가 다르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방면부청장은 국방부 장관이 법 3조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3호의 기간이 지난 병역법 65조 1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역 보충력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였을 때는 이들에 대한 편성 카드를 작성해서 다시 편성해서 최초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직장은 해당 없습니다. 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역은 거주지 예비군 부대장. 상황용으로 나왔을 때는 예비군 동대장 얘기에 맞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방면부청장이. 근데 직장의 경우에는 직장회장. 이렇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법 3조에 있는 했던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8조. 예비군 대원의 신상 변동 관리. 지방면모청장은 빠른가요? 조금 빠르다고 느끼긴 하는데 다 알아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비군법은 그래도 공부가 가장 많이 된 과목이니까 책을 다 외우셔도 어차피 틀릴 건 틀리잖아요. 빨리 지나갈게요. 지방면모청장은 지역 예비군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해당 예비군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 중대장에게 편성 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됩니다. 이 경우 지방면모청장 편성 카드와 관련 서류를 이전 중대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가 같이 들어가 있을 때 두 개 묵직하잖아요. 원래 내가 할 건데 당신이 갖고 있네요? 그럼 당신이 좀 보내주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편성 카드만 갖고 있다 그러면 중대장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중대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하는 겁니다. 관련 서류는 내가 갖고 있다. 물론 실제로 그러냐? 그렇진 않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장은 소속 예비군 대원의 전입, 전출, 퇴직, 사망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직장 관할 지방면모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죠? 채용된 경우, 퇴직, 전출간 경우, 예비군 대원의, 직장 예비군 대원의 지병장이라고 했잖아요. 거긴 중간 과정이 성립된 겁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다 풀어준 거죠. 중간 과정까지 넣어서. 자, 사망의 이항에 따라 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전출 퇴사 중에서 편성만 보겠다는 겁니다. 이항이 여러 가지, 4가지 사유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편성된 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면모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면모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자, 법하고 시행령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채용이 직장 예비군 대원이었습니다. 편성은 직장 예비군 대원이라는 표현 없습니다. 그냥 맞게풀이 하시면 됩니다. 편성, 채용? 그게 두 개 헷갈려가지고 앞에 직장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틀렸다고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그렇게 생각해버리시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용에서는 직장 예비군 대원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예비군 대원으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사망에 따라 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면모청장은 이거는 주소지를 관할 지병장이고죠. 법에서는 중간이 없이 기술이 됐고요. 시행령에서 다 풀어준 겁니다. 지방면모청장은 해당 예비군 대원의 편성 카드 관련 서류를 직장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관련 서류가 있기 때문에 지병장이 직접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경우 지방면모청장은 편성 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직장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용으로 출제되는 편성 카드를 송부하는 거 있잖아요. 법에서 낼 수가 없습니다. 중간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시행령을 가지고 상황형을 출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십시오. 편성카드 등의 송부 시행규칙입니다.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별지 8호 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를 거주지 지역 중대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됩니다. 소속 예비군 대원이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소속 직장 예비군 대원이 역종이 변경돼서 편성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종, 사망한 경우, 예비군 부대가 해체된 경우. 옛날에는 이 시행규칙이 있을 때는 노란 카드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자료표 관리하듯이 노란 카드로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수정 안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다 예비군 부대에 보내게 되죠. 거주지 예비군 부대. 그러면 거기서 마지막 카드 관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하니까 이런 게 없거든요. 옛날 동대장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거를 막 사무실 한쪽에다 막 300명이나 생각을 해보시면 노란 카드 몇 개 있겠습니까? 지금 전산으로 누구 검색해서 탁탁탁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옛날 편성 카드, 야, 누구 거 찾아 그러면 상근이별 다 붙어가지고 그거 찾는 거예요.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는 거를. 되게 힘들게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자,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143조 넘어가겠습니다. 지병장한테 통보하면 됩니다. 거주지 이동. 예비군 대원이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 자료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역 예비군의 경우에는 편성 카드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이전 거주지 중대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거주지 중대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하여야 합니다. 이 앞부분에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은데 앞부분에 뭐였었죠? 지역 예비군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시행규칙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지역 예비군 대원이란 말은 없잖아요. 여기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조금 디테일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없으니까 틀린 거 아니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안부 붙어 있으면 그래 넘어가죠. 자, 복무선서 예비군 대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수행군 부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 이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수행군 부대장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복무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수행군 부대에 위임한 사람이 따로 있겠죠. 부대마다 다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예비군 지휘관은 아닙니다. 자원관리 부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꿔치기 하면 틀렸다. 위임받은 사람. 그럼 수탁경찰서장? 수탁경찰서장이면 위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글자가 다릅니다. 자, 업무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장관이 관장합니다. 대행은 누가 합니까? 수행군 부대장이 합니다. 관장은 장관이 합니다. 장관 거꾸로 하면 관장. 맞나요? 네, 그렇게 공부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답만 맞추면 되지 뭐. 자, 비상근 예비군 제도. 자, 국방부 장관은 여기는 이제 총장이 안 나옵니다. 훈령에선 총장이 주로 나오는데, 자, 장관은 평시 일정 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비상근 예비군 제도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보충력의 병은 해당 안 됩니다. 예비역인 장군 부사관 병까지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합니다.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데 가로 뚫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뚫을 수 있겠네요. 어디든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이런 데 가로 뚫어놨잖아요. 출제위원이 이번에 어렵게 내자. 야, 동참부장님이 터치 안 해. 우리 마음대로 내도 돼. 그럼 이걸 갖다 어렵게 낸다는 거죠. 가로 뚫어놓고 연결형인데 연결이 안 돼. 아니면 개수로 바꿔버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쉬워졌는데 어려워지는 거죠. 어쨌든 출제됐던 가로들은 다 숙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시행령 비상근 예비군 제도.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차피 어렵게 나오면 다 같이 틀리는 거잖아요. 내가 잘 찍으면 나는 합격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오늘 고득점 받으신 분들, 실력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소거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실제로 69회부터 가나다라를 없애기 시작하면서 그 트렌드가 가능하게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소집 중단 이런 거 가로 있잖아요. 소거법으로 하면은 그게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어렵게 냈지만 답은 있어요. 그래서 소거를 잘 하시는 연습을 같이 병행하십시오. 자, 시행령. 법 3조의 3, 제1항에 따라 평시에 일정 기간 소집할 수 있는 비상근 예비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단기는 연간 30일 이내, 장기는 30일 초과 180일 이내. 자, 비상근 예비군은 병역법 46조의 1항에 따라 동원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종 중에 평시에가 가로 나왔으면 다음 출제원은 야, 이거 출제했네. 나는 다른 거 낼래. 추가 훈련을 필수 훈련으로 바꿔서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수 훈련은 동원 훈련에서 하는 겁니다. 비상근 예비군들도 동원 훈련 하게 돼 있거든요. 그 필수 훈련이 동원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추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합니다.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은 안보 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해서 다음 각호 구분의 범위에서 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합니다. 단기는 5천. 앞에 숫자는 낮지만 규모는 크게. 장기는 앞에 숫자는 크지만 규모는 작게. 세 자릿수로. 자, 장관은 비상근 예비군을 그 선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연 1회 선발합니다. 다만 사망에 따른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 계획을 통해서 추가로 선발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은 연 1회지만 추가 선발은 가능합니다. 장관은 비상근 예비군 선발 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육군, 각군, 병무청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고요.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기간은 1항의 각호 범위에서 병역법 50조 1항 단서에 따른 입영부대장. 그래서 예비군법에는 입영부대장하고 국방부 장관 두 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대의 훈련 계획에 따라. 국방부의 훈련 계획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런 거 만들 사람도 아니고요. 입영부대장은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이 질병, 심신장애, 직무 수행, 능력의 부족, 부상실 복무 및 개인사정 등으로 비상근 예비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비상근 예비군이 병역법 50조 1항 단서에 따라 소집된 경우엔 예산의 범위에서 무엇을 지급합니까? 보상비. 용어를 참 통일해줬으면 좋겠는데 훈령은 보상비 있나요? 없어졌잖아요. 참가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법이 우선입니까? 훈령이 우선입니까? 훈령이 우선입니다. 학교 가시면 훈령 보지 법 안 봐요. 여기 보상비입니다. 참가비, 훈련비 이런 거 바꿔놓으면 풀립니다. 자, 1항부터 8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비상근 예비군의 세부 소집 분야,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비상근은 여기서 끝이고요. 권한의 위미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하 군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전부를 위임할 수도 있고요.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은 군편제, 예비군 편제가 아닌 군편제에 의한 지휘계통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자, 2항. 자, 국방부 장관 나오고요.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이라 나옵니다. 우리가 예비군법 공부할 때 법률에 나와 있는 법 몇 조 몇 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수행군부대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군부대 경찰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수행군부대라는 표현 자체를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군부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는 수행군부대장과 동일한 겁니다. 장관과 수행군부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탁이 아닙니다. 왜? 장관도 있기 때문에 그냥 위탁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대원의 동의,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작전지휘는 대원을 작전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부대를 작전지휘하는 거죠. 부대를 지휘하잖아요. 대원을 지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전지휘는 부대를 하는 겁니다.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와 건물에 대한 조치.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장관 또는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 아니면은 앞에 걸 빼버리고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이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거 하면은 법에 나와 있는 거 건문까지 포함해서 맞게 풀이하시고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 나와도 맞게 풀이하십시오. 다 맞게 풀이하십시오. 그런데 명확하게 시행령 28조에 따라 수인군 부대장이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는가 할 때는 건물을 빼십시오. 그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십시오. 이게 63회, 64회, 65회 때 엄청나게 혼란을 줬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혼란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장을 구성했었냐면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법의 문장에 보면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시행령에는 수행군 부대장이라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은 법의 문장 앞부분을 쓰고요. 뒷부분의 내용을 다시 위탁할 수 있는 걸 넣어버린 겁니다. 법과 시행령을 짬뽕한 문제 기술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법도 맞고 시행령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출제한 겁니다. 뭐라고 출제했냐면 참 64회 출제위원도 대단합니다. 거기는 법의 문장과 시행령의 수로를 갖다 붙였잖아요. 이걸 바꿨어요. 시행령의 주어와 법의 수로를 갖다 붙인 거예요. 위임을 받은 수행군 부대장이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옳은 것을. 그것도 건문이 맞는 거였어요. 63회, 64회 둘 다 건문이 맞는 거였어요. 근데 63회 때는 다시 위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행령의 문장이다 그래서 건문을 다 지웠거든요. 근데 주어가 군부대, 법의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65회까지 이게 갔습니다. 3번 연달아 나왔거든요. 그리고 타공가의 최종 결론을 냈어요. 다 맞다. 다 맞다. 그런데 학원가에서 어떤 오류를 내고 있냐면 작년 후반기하고 올 전반기도 마찬가지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시행령 28조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했어요. 시행령 28조 1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행부대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위탁할 수 있는 곳으로 옳은 것은 건문 집어넣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틀린 겁니다. 시행령 28조에는 건문이 없거든요. 만약에 시행령 28조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누가 누구에게 위탁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다 맞게 풀이십시오. 다시 위탁도 맞게 풀이하십시오. 대신에 시행령 28조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건문 빼고 풀이하십시오. 하도 질문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냅니다. 아예 이거를 박스에 집어넣고 밑줄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출제를 했잖아요. 아직 안 풀었나요? 요렇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건문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시행령 28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어쨌든 28조라고 시행령 28조라고 명시된 거 외에는 건문 포함된 거 다 맞게 풀이하십시오. 그게 최종 결론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3항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위탁을 받지 않았으면 수탁은 아닙니다. 사태가 긴박하여 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에 의한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수탁이란 말 안 씁니다. 여기는 그냥 경찰서장입니다. 위탁 안 받았으니까. 경찰서장은 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예비군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누구에게? 군부대장에게, 장관이 아니고요. 군부대장한테 사실을 보고하고 뭘 받아야 됩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수탁이 아니기 때문에. 4항 2항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장은 그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자,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했습니다. 이거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하고 출동에 작전을 하고 있는 지역에 군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수탁경찰서장이 동원을 해서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했습니다. 작전하는 경우 이항에 따라 군부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죠? 그 군부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좀 빠져있긴 하지만 그렇게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풀이하시면 되고요. 시행령 28조 권한의 위임 위탁 법 14조 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 운영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한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장 중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장에게 위임합니다. 자, 1항에 따라 시행령 28조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냥 그런 거 빼버리고 위임받은 수민군부대장 이렇게 넣으면 다 맞게 풀이하시고 건문 포함해서 28조의 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시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시란 말은 국방부 장관이 될 수가 없죠. 내가 받은 걸 주는 거니까 수임군부대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군 임무 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 예비군 부대의 동원 예비군의 작전 지휘. 자, 여기 또 예비군 부대, 예비군, 요거 두 개 가로 뚫어 놓으면. 그냥 욕 한마디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예비군의 동원이야. 예비군 부대 작전 지휘. 지금 예비군 부대 작전 지휘로 돼 있었는데. 오답을 안 내겠죠, 그거. 설마 내겠습니까? 후반기에 내볼게요. 요걸 얼마나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 건문 없습니다. 무탄장, 그 밖의 부속품의 유지 가능한 사항.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 대원의 복무 기율에 관한 사항. 뭐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장관 문제 내고 나서 막 이렇게 꼬는 데 있거든요. 2호의 무탄장 관리에 대해서는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무장에 보면 무탄장 관련해서는 군부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사단장이 평상시 예비군 무탄장까지 다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B 사단장은 수행군 부대가 딱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수행군 부대가 됐으니 내가 관리하던 거 경찰서장을 다시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A 사단장 수행군 부대가 아니잖아요. 위탁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원문에 나와 있는 요 내용에 법에는 무탄장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시행령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경찰서장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에 무탄장이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 시험 난이도 확 올라간 거라서 PPT 풀고 있는 게 나와 있죠. 네,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예비군 대원을 동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사실을 수임군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동원을 해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찰서장은 법 14조의 3항에 따라 예비군을 동원한 후 수임군 부대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엔 즉시 동원을 해제해야 됩니다. 여기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수탁이라 넣어서 오답을 내는 겁니다. 왜? 승인을 받았던 사람은 수탁 아니잖아요. 위탁을 받지 않은 경찰서장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문장을 딱 보면서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식상한 문제를 많이 냈어. 좀 새로운 문제를 내보자.
자, 이 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 수탁이죠. 위임을 받았으니까. 예비군을 동원하였을 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행군 부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원 해제를 했을 때도 또와 같다. 이거를 그럴듯하게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면은 비슷한 문장을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죠? 긴급조치. 거기에다 갖고 오는 거죠. 수행군 부대장에게 보고하거나 특자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럼 맞는 문장 두 개를 짜집게 했으니까 맞는 문장입니까? 다르죠? 내용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조건이 다르잖아요. 긴급조치를 했을 때냐, 동원했을 때냐. 동원했을 때는 수행군 부대장한테, 군부대장한테 보고하는 거고, 그리고 긴급조치했을 때는 네,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답을 만들어 놨어요. 문장은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고유 식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얼마 안 걸리니까.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장관. 28조에 따라 장관에 관할 위임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누굽니까? 수행군과 수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각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9조 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 3조의 2에 따른 예비군 편성, 조직은 아닙니다. 조직은 순수하게 병무청의 업무입니다. 편성은 부대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편성은 예비군 부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행군 부대도 마찬가지, 수탁도 마찬가지. 법오조 동원, 6조 훈련, 6조의 2 동원 훈련, 6조의 3 동원 훈련,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무.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 조항의 모든 내용을 다 모른다 하시더라도 동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 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다 맞게 풀어주시죠. 동원의 연기, 훈련의 연기, 훈련의 보류, 훈련 소집 통제성. 어쨌든 동원 훈련 들어가면 다 맞게 풀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3호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 8조, 9조. 요 두 개만 해당되는 보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8조의 2는 뭐죠? 재 등의 보상이잖아요. 재 등의 보상이 들어가면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8조, 9조에 해당되는 내용. 이 두 개가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면은 재 등의 보상은 X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조직 들어가지 않는다, 8조에 2 들어가지 않는다, 재 등의 보상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7호 없습니다. 보상만 해당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예비군 부대 지휘관의 임무,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 토요일 맞죠? 다음 주 평일 강의 없잖아요. 있나요? 아, 목요일 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좋죠? 지치신 것 같아.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뺐어요. 생각보다. 19페이지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줄이면은 조직훈련도 6시간인가 계획했는데 5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줄여서 다음 주 평일 강의는 빼겠습니다. 공고 뜨는 거 종합을 해서 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평일 강의 안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자, 인터넷 강의 들어오신 분들도 오늘 하루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모의고사 점수 종합 안내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종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오늘 3회 모의고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공고 뜨게 되면 관련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워게임 진행하면서 그 사전에 지망을 다 받을 겁니다. 공고 뜨고 바로 이어서 지망 받을 거고요. 저녁 종합되면 워게임 진행하고 최종 지망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평일 강의 없습니다. 평일 강의 빼고 다시 강의 계획 조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